요번 편에서는 그간의 분석한 내용, 그러한 기법으로 사주 해석, 그리고 직업론적으로 관이냐 사업이냐 등 다양한 기교를 부려보겠습니다. 사주에 따르는 지지 글자에 따르는 요인, 천간에 어떤 글자가 있을 때 어떻게 간접하는가, 이런 분야들을 조목조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사주가 병인년의 기해월에 정사일주이고 병호시가 됩니다. 사주의 구성을 보면 천간에는 겁재가 두 개가 있죠. 병화. 그 다음에 식신이 있고, 이는 뭐냐면 정신적으로 매우 투철한 어떤 경쟁의식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지지로 보면은 걸럭이 있고, 마찬가지로 겁재가 있고, 충이 있고, 관이 있는데, 관은 인해합을 하고 있다. 근데 그 관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충을 맡고 있다 이거죠. 그리고 옆으로는 또 관인상생의 모양을 하고 있고, 그럼 격으로 봐서 관인상생의 모양을 하고 있고, 인신사회 같은 경우는 격을 볼 때 천간에 투출한 장생에 있는 기물을 이제 중시해서 보면 되겠는데, 본사주는 격국론적으로 볼 때 좀 애매하긴 하죠. 근데 여기에서 인해합을 하여 관이상생의 모양을 하고 있는데 충을 맞았다. 그대로 봐서 충 맞은 관인상생격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한 관으로는 역마기가 있으니까 건설, 그 다음에 조선항공, 그리고 운수, 요즘 같으면 택배업이죠. 그 다음에 인터넷, 전기전자, 이런 요인이 상당히 강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국가조직으로는 출입국, 세관, 통상, 외교, 이게 다 포함하죠. 그래서 이 사주가 갈 수 있는 그릇은 이제 그렇게 분석할 수가 있고, 향후에 운으로 봐서 직장에 계속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본인의 사업을 구할 것인가, 그러한 요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본사주에 재물을 생할 수 있는 요인은 사중에 경금 하나, 정제가 장생하고 있죠. 요 사중의 경금이 어떠한 모양으로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서 사업으로 할 것이냐, 사방에 둘러봐도 재물은 없으니 조직이 남을 것인가를 따져봐야 하겠습니다. 근데 이 사주가 운의 흐름을 볼 때 자축, 인묘진, 사오미로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사주가 사가 와서 해를 충하기 전까지는 웬만해서는 그 사업성을 구하기는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조직에 남아있을 수가 있겠고, 나중에 사운이 왔을 때, 사운이 온다는 것은 나이로 봐서 거의 이제 60을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그 이유가 늦게서 사업을 구한다고 하는데 그 후에 오대온, 미대온으로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사주는 나중에 사업을 구한다고 해도 쉽지는 않겠다. 회사를 다니면서 직장 조직이 있으면서 어떤 나름대로의 퇴직을 위한 준비를 하고, 그 후에 적정 규모의 자영업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면 되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쭉 정리된 해설을 볼까요? 월지를 보면 해수 정관이 귀인의 기운이 있고, 불안한 부분은 사회 충을 맡고 있다. 이것이 역마관이라는 것입니다. 인해합으로 관인통명의 모양도 되며, 인성은 정인성분이 된다. 정인이라는 것은 인문학 분야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신을 합을 막는 충이며 파의 작용도 있다.
사는 인해압을 막고 해는 사신압을 막죠. 이런 것이 이제 파의 작용입니다. 은근히 이제 어떤 원망을 한다 하는 그런 작용이 파의 작용이죠. 재성은 사중 경금이 장생하고 있으며 이럴 때 관을 쓸 것인지 반대의 사업 속성을 쓸 것인지는 대운의 흐름으로 봐야 한다. 이 부분은 쭉 설명을 했죠. 대운의 흐름이 경자, 신축, 이민계며 갑진으로 흐르면서 관을 돕는 운으로 간다. 따라서 관을 쓰기에는 유리한 흐름으로 관의 형태는 축맞고 있으면 역마관이 된다. 역마관이라면 건설무역, 조선항공, 출입국, 세관, 통상, 외교, 운수업 등의 분야, 그리고 그러한 분야에 인연하면 무난하다고 본다. 월천관의 식신이 교육 필수를 기능에 되기도 하므로 교육 분야도 가능하다. 이 부분은 뭐냐면은 교육 분야가 주기적으로 발령을 받아서 지역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특성상 교육 분야도 역마의 분야로 보기도 합니다. 본 명조의 경우가 로봇공학을 전공했다고 하는데 로봇이라는 게 이제 물상으로 보면은 아래 위로 움직이고 역동적으로 뭘 그래도 움직여야 하는 그런 기운이 되겠죠. 로봇이라는 것이 인과 사회 속성상 역마적인 요인, 스스로 움직인다는 요인을 들 수 있겠다. 원자력에 근무하는 사람 중 사회충의 명조가 적지 않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야 합니다. 왜 사회충 있는 사람들이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는가? 충의 요인 중 인터넷 전기전자니까 아무래도 전기를 다루는 로봇도 마찬가지겠죠. 전기 분야가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사회충이 있는 그런 경우에 원자력 발전소에 근무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들은 한번 주위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한번 참고해서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직장에 인연한다고 보고 운의 흐름상 진대운부터 해수가 불안해지다가 사대운에는 이직전직이 된다. 자기 사업을 하던 새로운 기존의 어떤 그 관에 있던 그런 분야에 인연하여서 거기에서 무슨 하청업체에 간부급으로 간다든가 이런 요인이 되겠죠. 그 다음에 본사주는 여명이 되겠습니다. 무진, 임술, 기해, 기사. 이것은 진술충, 사해충이 있고 정제를 쓰고 있죠. 이 사주는. 그 다음에 본인의 기운도 강하고. 그래서 여자 사주치고는 좀 피곤한 사주의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사주에 관이 있냐 보면은 진중의 을목, 해수의 간목이 있죠. 요런 지장간에 있는 그 글자가 유용성 있게 써지려면 천간으로 오는 운이 돼야 되는데 그 운이 언제냐면은 진중의 을목이 투출되는 을년, 해중의 간목이 투출되는 갑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대운이 10년간 와줬을 때 이 본사주는 관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10년이 지나고 나서 다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럼 만약에 대운에서 가분이 오고 을운이 왔다. 아니면 역으로 와서 을운이 오고 가분이 왔다면은 진을 먼저 쓰고 진중의 을목을 쓰고 그 다음에 해수의 간목을 쓰겠죠. 조직의 속성이 변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을목이 왔는데 평관적인 요인 어떤 사기업에서 어떤 일을 했다고 보죠. 사기업인데 이런 축맞은 쪽에 어떤 사기업이니까 역마 조직이 됩니다. 그런 걸 쓰다가 가분이 오니까 그런 능력을 인정받아서 10년간은 다시 국가 조직에서의 어떤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겠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겠죠. 이런 것은 사주를 공부하면서 본인이 여러 차례 경험과 트레이닝을 거치면서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법입니다. 그런 부분을
잘 알아야 하겠고, 문제는 뭐냐면 이 사주에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성이 축 맞고 약화가 돼 있기 때문에 고위직은 쉽지 않다는 거죠. 만약에 해도 어떤 그 단체, 그 회사 단체가 조직이 있으면 거기에서의 참가 인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술에 천라지망이 있죠. 천라지망이 있고 여기 또 진해사도 천라지망이 있는데 다 이제 라망이 되는데, 이런 요인들이 조직 속성을 많이 따르려고 하고 새 속성을 구하기에는 좀 쉽지는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관을 쓰다가 나중에 본인의 사업성을 구한다 그러면, 아니, 사가 인성이 되므로 인성 사업을 구할 수도 있는 말년에는 이제 그러한 모양으로 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대운의 흐름은 유신 식상운에서 미호사로 빠져나가면 인성운으로 빠져나가게 되니까 인성 다음에 또 관성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운의 흐름은 사업 속성을 돕기보다는 어, 관 조직성의 어떤 기운을 돕는 방향으로 대운은 흐르게 됩니다. 한번 또 정리한 것을 읊어보겠습니다. 사주에 관이 없고 지장간에 암장한다. 따라서 일단 조직성이 약하다. 운의 흐름상 대운으로 을목이 뜨거나 간목이 뜬다면 그럴듯한 관의 역할이 가능하다. 사주에 천라지만이 다 있어서 삶의 역동성을 구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역동성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사업을 하거나 왕성한 사회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활동을 하기에는 다소 좀 약하다 이거죠. 그래서 조직성이 가급적이면 맞다. 진술사회상충은 역동성을 구하는 분야의 직업적인 인연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직장이나 직업을 구할 때에 그런 역마성이 있는 그런 요인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관을 통관하는 인성은 시에 있는데 축 맞아서 역할이 미미하다. 그 다음에 식상이 없고 정제가 있으므로 재물을 구하는 데 있어서 유통 분야가 되는데, 유통은 아무래도 정제보다는 편제과라 좀 쉽지 않다. 유통을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큰 그 마트나 이런 그 큰 유통이 아니라 편의점이라던가 이런 소규모 어떤 그 유통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직업론을 유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천라지망의 요인으로 할인업 정신적인 분야로서 교육, 의료 관련 변화없는 직장이다. 대운의 흐름은 신유, 경신, 기미미, 무호, 정사, 병진으로 흐르면서 식상 다음으로 인성이 강화된다. 관을 돕는 흐름이 되죠. 시의 인성이 공망으로 힘들게 채우는데 글과 학문에 의한 기술 자격 그런 분야. 종합하면은 진술 형충과 천라지망 요인으로 인성 등의 요인으로 모아 의료 분야, 한의학 분야가 적격으로 보인다. 진술 상충 같은 경우는 이제 역마도 되지만 땅의 형질을 형한다는 것은 건축으로도 볼 수 있거든요. 땅을 자꾸 바꾸고 새롭게 또 세우고 다시 또 가라앉히고. 그래서 진술 형충이 있을 때 건설업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의료 분야 형이므로 의료 분야, 한의학 분야가 보이는데, 여자라면 아무래도 이제 건설보다는 이쪽 분야가 맞겠죠. 한의학 분야. 의료 분야로는 진술충을 치의학과로 보면, 치의학과는 입을 갖다가 테이테께 배치하는데 연못이라 이거죠. 그래서 수기운이 많이 모이는 치의학과, 그 다음에 진해, 여기에 수기운이 되죠. 인체에 물이 모이는 곳으로 입
방광, 신장, 비뇨기과, 산부인과 이렇게 또 물상으로 처리해서 보기도 합니다. 의료 분야. 관이 약하여 그런 분야에서 월급 의사로서 근무하는 것도 생각해 볼 만하다. 의사라는 것이 관의 기운은 매우 약합니다. 오히려 자격증 분야로 봐서 인성이 강한 경우 의사의 어떤 그 직업적인 특징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외 자영업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야는 진술상충이 두드러지고 사화인정을 보아 심고 뽑고 입고 벗고 끼고 빼고 넣고 빼고 하는 동작이 들어가는 분야. 의료 분야, 토목, 건축 분야, 원예 조경, 유흥, 레저 임대, 스포츠 숙박, 목욕탕업이 된다. 여기 스포츠 숙박 목욕탕업이라는 게 왜 형의 분야로 보냐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사람의 건강을 도와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그런 의미로다가 확장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진술상충이 있는 경우 또 옛날에 보면은 나이트장 있죠. 그런데 그런 분야에서도 그런 특징이 좀 있었습니다. 나이트장이라는 것은 스트레스를 풀게 해서 어떤 정신적인 건강을 찾아준다. 뭐 이런 의미를 좀 확장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명조를 가지고 한번 다양한 해석을 가해보고 직업적으로 어떻게 흘러갈 수가 있는가. 관의 흐름이 좋으면 관에서의 어떤 처신, 그 다음에 재물이 좋으면 재물을 다루는 자영업 분야에서의 처신, 이런 걸 갖다가 한번 다각도로 살펴봤습니다.